6월 12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벌써 1월달 중순으로 가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먼저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특징주 섹터 이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증시를 보면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맞죠?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자, 이 수렴권을 하향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수렴권을 하향하지 않고 지지가 된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지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으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수렴권 약간 우회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장중에는 미국 선물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이나 국내 지수에 일부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마감될 것이냐를 살펴볼 때 일단은 이 수렴권 우위 흐름을 유지하면은 긍정, 이 수렴권으로 다시 들어가면 일단 중립, 수렴권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건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위치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국내 지수를 갖다 놓고 볼 때 일단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고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상승은 우리가 두 달간의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박스권 등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이제 두 달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제는 탈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다가왔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시점에서 이제 이를 위로 탈피하면서 올라갔죠. 자, 이때부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5일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이 상승의 파동, 이 상승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까지도 종가지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5일이평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5일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확인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 시도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조정과 그 다음에 쉬어가기,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지수는 뭘 봐야 되냐면, 역시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가 못 올라가고 움직일 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뭘 체크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니까 상승을 체크하지만, 이때는 상승을 체크한 게 아니고 아래로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가를 체크했었잖아요.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그게 통했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코스닥은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어떤 자리? 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자리죠. 지켜주고 있죠. 하향하는 듯 하지만 종가로는 다 지켜주고 있죠. 지난주 현재까지도. 그죠? 그럼 뭐예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패턴, 상승에 대한, 지금 아직은 상승이 나간 게 아니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 패턴이 계속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코스피 박스권에서 제가 했던 얘기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결국 뭐냐면, 이 상승을 만든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맞죠? 따라서 지수 자체가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등락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볼 때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나왔어요. 제가 이 실적 발표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8조 7천억 원의 컨센, 그 다음에 20조 원 이렇게 놓고 20조 원 전후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8조 7천 아래로 나오면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된다. 위로 나오면 그래도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다. 자, 20조 원 전후 나오면 이건 오히려 추가로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실적 발표 추가 상승을 시도했죠. 매물이 나와도 매물이 제한적이죠.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매물 공방은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20조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하나 생겼냐면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컨센 이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에 20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도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거죠. SK 하이닉스 실적이 1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그죠? 1월 21일 수요일 날 실적 나오죠. 이때까지는 만약에 오른 데 따른 매물 소화나 공방은 있을 수 있어요. 눌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눌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날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놓고 볼 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는 하방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꺾인다라는 개념보다는 반도체가 상승을 쉬어가느냐 안 쉬어가느냐 그 논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라는 주도주가 올라가다가 꺾이면은 장이 꺾이는 건데 올라가다 꺾이는 게 아니고 쉬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꺾이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 구간에서 틈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그게 최근에 특징주들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면은 장이 조정, 장도 조정. 그러나 반도체가 쉬어가면 틈새 시세들이 움직인다. 자, 그럼 틈새 시세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는 하는데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피지컬 AI. 자, 젠슨 황 CEO가 CES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피지컬 AI. 그 다음에 로보틱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SL만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사업 다각화 선언을 했고 현대모비스 HL만도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죠. 기존 자동차 관련 기존 자동차 관련 기술하고의 어떤 밀접한 시너지 영향이 있는 쪽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로보틱스. 자, 여기다 또 하나 자율주행이죠. 그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죠. 테슬라, 또 현대차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쪽으로 완전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그래서 자동차 쪽은 피지컬 AI, 로보틱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모멘텀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단순하게 차 부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염두에서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일단 조방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틈새로 또 부각되고 있어요. 자, 조선 쪽도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같은 이런 방산 쪽이 부각되고 있고 또 현대건설 같은 원전 쪽이 부각되고 있죠. 자, 원전 쪽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SMR 이달 말에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자, 미국이 AI 전력난의 원전을 확대할 것이고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에 손짓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현대건설은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주력 매매 종목이죠. 주력 매매 종목 중 하나죠. 그죠? 주력 매매 종목 중 하나잖아요. 자, 이 종목 우리가 수익을 내고 팔고 자, 그죠?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팔고 다시 내려올 때 재매수하고 또 급등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락을 계속 보유만 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일부 챙겨주고 다시 빠지면 재매수하고 없는 분들도 여기서 다시 사고 없는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사고 그리고 또 급등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제가 끌고 가면서 매매하는 주력주 중에 하나였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을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트럼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주의적 행보와 발언을 하고 있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일단 어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다 트럼프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 물론 이 에너지 자원을 노림수로 두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얘기할 때 북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극해, 남극은 남극해라고 그래요? 남극 대륙이라고 그러죠. 남극 대륙. 남극은 땅이 있는데 북극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린란드가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땅을 이걸 덴마크가 갖고 있지만 이것도 원래는 딴 나라 그냥 이것도 뺏은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그죠? 지금은 자치령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덴마크한테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걸 노린다라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이 에너지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 땅을 러시아나 중국 뭐 특히 러시아가 이 땅을 뺏어버리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뺐는데 뭐 이걸 뺏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영향을 줘버립니다. 왜? 미국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가깝고 이 북극해 싸움에서 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북극해는 제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남극은 대륙인데 북극해가 바다기 때문에 이 전략 군사적 요충지 소위 말해서 어떤 군사 장비나 군사 시설 또 그 다음에 항공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땅 이런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요충지로서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뺏기면 미국으로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50%를 급증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이런 쪽 특히 조선도 STX 엔진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 모멘텀을 겸비한 조선주 그죠? 네. 또 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조선과 방산 물론 요것뿐만 아니라 방산으로는 뭐 다른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거 한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했다. 자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승부처다. 네, 이게 승부처입니다.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하면 방산주는 우르르 성공하면 다시 단기 급등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나 그 배경에는 어쨌든 트럼프의 이 제국주의적 발언이나 저런 논리들이 결국 방산주를 다시 살려주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화카본 한국 카본 같은 종목들이 그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린란드 이런 또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방산 원전 또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또 틈새로 또 움직이고 있고 시세가 좀 막 난해해지고 좀 복잡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 젤렌스키 다보스서 12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 중전이나 휴전은 결국 푸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잡아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 때문에 또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종목들. 여기다가 오늘은 또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잇따른 수주 취소에 배터리 3사 긴급 소집했다. 산업부 장관이. 네.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혹시나 무슨 후속 대책이 나올까?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반등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안 좋아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모멘텀이 좀 약해요. 그죠?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틈새 종목들이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되는데 쉬어가면 이런 종목들이 틈새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장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패턴은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고려하면 하방으로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꺾이면 장이 꺾이는 거지만 반도체가 쉬어가는 형태가 되면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섹터, 이슈와 명분이 있는 섹터, 이슈와 명분이 있는 섹터, 이 부분을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봐 나가셔야 되는 시장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